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날씨가 상당히 좀 더워졌죠. 자, 근데 이 날씨만큼이나 시장 분위기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날씨가 좀 덥더라도 기분은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가 0.71%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0.12% 정도 상승 마감했죠. 지난주에는 제가 좀 쉬어가도 좋은 자리, 쉬어가야 좋은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정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 소화를 잘 거치는 모습이었고요. 자, 시장이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말고 일본 시장은 오늘 휴장이었어요. 대만 시장은 하락했죠. 0.18% 정도 하락했고, 중국은 조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별로 그렇게 상관없게 움직이는 시장이니까요. 대만 증시는 하락했는데 우리 증시는 올라왔다. 상당히 견조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섹터별로 또 키 맞추기도 좀 진행 중입니다. 전에 엄청나게 주도해갖고 올라오던 게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애들이었죠. 걔네들이 조금 쉬니까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좀 쉬니까 지난주부터는 또 방산이나 조선 쪽 이런 쪽들도 지난주 중후반 정도서부터는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섹터별로 이렇게 키 맞추기가 진행되는 모습이 보기가 좋고, 또 지금 대형주 쪽, 요런 쪽이 지수가 코스피가 조금 막혀 있었으니까 대형주 쪽은 조금 쉰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그동안 되게 못난이 짓을 하던 삼성전자가 또 지난주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요게 섹터별 키 맞추기도 진행되고 종목별로도 순환매가 계속 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정책 수혜주 중에 신재생 에너지 섹터 쪽으로 순환매가 돌아오는 모습이었어요. 자, 상당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업종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 이번 주에는 또 좀 중요한 일정이다라면 22일 내일 저녁이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자, 이 은행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요게 7월 말에 연준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힌트를 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계속 쪼고 있죠. 와, 진짜로 참 잘 견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아는 파월 의장은 그랬어요. 과거에도 이렇게 좀 버티다가도 압력이 강해지면 거기에 조금 순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즉,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정부, 대통령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저녁에 있을 은행 컨퍼런스 저기서 연설할 때는 약간 좀 비둘기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7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요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발표된 지표 중에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높게 나왔는데,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난 다음 날 바로 나왔는데요. 이 PPI는 상당히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PPI를 보는 이유는 한 두세 달 정도 이후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PPI를 보는데요. PPI도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죠.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연준 의장을 자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본인도 알죠. 그래서 요즘 들고 나오는 게 연준이 리모델링한 비용,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리모델링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천억 그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2조 5천억 이상 썼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금리 인하 안 한다, 말 안 듣는다, 이걸로 자르지 못하고요. 이걸로 리모델링 비용 이런 걸 트집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하원
저 미국의 의원들한테도 나 파월 자르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근데 그 의원들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죠.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니까 이 트럼프가 자른다라고 얘기는 뭐 안 자른다라고 100% 안 자른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확률은 상당히 희박하다라는 얘기로 조금 덮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뭐 파월 의장이 이 정도 되면 조금 그런 부분들 좀 유화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나 조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죠. 와, 이거 진짜 방송에서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하고 좀 그런데요.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지금 트럼프가 이분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한 그런 처지에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뭐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요거는 방송에서 얘기 드리기가 제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얘기 드리기도 싫은데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뭐 유튜브에도 거기에 대한 영상들 이런 거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를 이렇게 좀 성매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거의 뭐 미국의 지도자급 되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뭐 거기에는 보면요, 월스트리트저널 쪽에서 나온 뉴스인데 뭐 그거 보면 뭐 빌 게이츠, 뭐 트럼프는 물론 거기에 또 있고요. 뭐 사우디 왕세자, 뭐 각국 왕실들, 그리고 사회 저명 인사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은 앱스타인이란 사람은 2013년도에 옥살이를 했어요. 이런 이유로. 근데 뭐 13개월형을 받았다 그러죠. 근데 그것도 낮에는 자기 직장 가갖고 일하고 저녁에만 거기서 자는 거. 근데 이게 2018년도에 또 불거져서 이번엔 진짜 들어갔죠. 근데 자살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이 번스타인한테 트럼프가 저런 걸 생일에, 번스타인 생일에 저걸 보낸 게 있는데, 축하 뭐 한다라고 그런 걸 보낸 게 있는데, 거기다가 뭐 그림도 그리고 막 이랬는데, 낯뜨거운 그림들,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미국 쪽이. 뭐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이 앱스타인 얘기를 했다가 이건 제가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이쪽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 14조의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미심쩍은 구석이 굉장히 많아요. 트럼프가 저걸 할 때 대선을 치를 때 그랬었습니다. 앱스타인 그 파일 내가 대통령 되면 다 공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지금 마가라는 분들, 미국의 트럼프 지지층들 이런 분들을 많이 결집을 시켰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뭐 그거 파일 그거 공개해서 뭐해, 공개 안 할 방침이다, 이렇게 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뭐 이런 각종 추문들 이런 게 사실로 밝혀진다라면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신경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트럼프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코너에 좀 몰리게 되면 항상 그렇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더 큰 이슈를 발생시켜갖고 이걸 잠재우려는 그런 시도가 있으면 조금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신경 쓰입니다. 반면에 이걸로 인해 갖고 트럼프가 별다른 그런 큰일을 안 일으키고 힘만 좀 빠진다라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좀 좋을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시청자님들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 뭐 관련되는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한번 꼭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지금 양호한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 여기서 보면 4월 9일 날부터 시작해서 이때 7월 11일까지 뭐 한 석 달이네요. 석 달 만에 거의 930포인트를 올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난주에 조정받는 모습은 상당히 이쁜 모습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자, 지난주에 조금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하면서 코스피 시장은 상당히 양호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어느새 거의 6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삼성전자만 조금 힘을 낸다라면 또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수급 상황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외국인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오늘은 9,800억이나 샀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조금 시장 출렁출렁 거릴 때 그럴 때도 좀 매수를 계속하는 모습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하고 현물시장에서 외국인은 좀 다르죠.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치고받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현물시장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사서 들고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천억 매수를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이때도 좀 매수가 있었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죠. 자, 그리고 6월 달에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했다가 매수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자, 9,800억이란 매수라는 거 이거는 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현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를 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지난주 금요일 날 한 3,100억 정도 매수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2,036억을 매수했는데요. 장중에 이들의 움직임 보면 진짜 와, 현란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주 목요일 정도부터 했어요. 아침에 꼭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침에 주가가 좀 빠져서 시작하면 확 들어올려 놓고 매수하면서 주가를 선물 지수를 확 들어올려 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팔고 또 아침에 좀 올라서 시작하면 확 밀어놓고 매도를 쳐서 확 밀어놓고 또 하루 종일 그거 청산하면서 수익을 내고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9시 40분 정도 구간에서 외국인들 선물시장에서 매수는 5천억이 넘어가는 숫자였어요. 자, 장 시작하자마자 막 사더니 30분 본 캔들에 2만원 양선을 뽑더라고요. 2만원 양선을 뽑고 결국은 더 아주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났는데 자, 외국인들 오늘 2천억 정도 매수한 거 이 부분은 지난주에 여기서 매도 친 외국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일부 손절매가 나온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외국인들 웬만하면 손절매를 잘 안 치죠. 자, 근데 트레이딩하는 외국인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 지금 갖고 가는 외국인들은 선물시장에서 매도 친 외국인들 특히 지난주 초반에 매도가 많았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 7,200억, 7,800억 막 이렇게 매도가 많았는데 저 외국인들이 오늘 손절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까 보셨죠? 외국인들 지금 현물 시장에서 9천억이나 매수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 9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은요. 벌써 2조 한 7천억, 8천억 정도 그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지금 저 7월 달 들어서만 그 정도를 매수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1조 9천억 그리고 그 5월 달에 한 1조 정도를 샀으니까 작년에 눈만 뜨면 팔던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는 계속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워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에 특히 뚜렷하게 그런 현상이 나왔죠. 이 중소형주 쪽에도 낙수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지난주에 보면 크게 보면 이렇게 캔들 5개 그리면 별 특별한 움직임 없이 옆으로 횡보한 모습이었잖아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강하게 이렇게 좀 치고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훨씬 못 올랐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바보짓을 냈잖아요. 그 부분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다 만회했습니다. 24년도 1월 달에 시작할 때 그때 지수보다도 코스피 시장은 한 20% 정도 상승했어요. 다른 나라들 뭐 일본이나 뭐 중국 뭐 그 정도는 지금 쫓아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만회를 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한 0.12% 정도 올라왔지만요. 24년도 1월 달에 비하면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지금 마이너스 한 6점 몇 프로 정도 그쯤 수준일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코스피는 회복을 했는데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도 더 좀 코스피 시장보다는 위쪽으로 이렇게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낙수효과 지금 코스피 시장이 먼저 막 움직였으면요. 그 다음에는 코스닥 시장 쪽으로도 자금이 갈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수익률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시장 수급상 보시면 코스닥은 기관들 수급이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은 뭐 그냥저냥 수급이 좀 들어와요.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 이 코스닥 시장이 못 오른 이유가 기관들 때문입니다.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치는데 지금 뭐 오늘까지는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3일 연속 기관들이 순매수했어요. 자, 이들이 조금만 이렇게 매도 이렇게 되게 얄밉죠. 이렇게 안 하고 조금 매수로 바뀌어준다라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려 드릴 수 있겠습니다. 3일 연속 매수했으니까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자, 섹터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섹터하고 우주항공 섹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재생에너지 이쪽이요. 보셔야 됩니다. 이쪽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이쪽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작년에 2024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한 10.5% 정도 돼요. 전체 발전 용량 중에 10.5% 정도 되는데 이거를 2030년까지 30%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잖아요. 이거는 아마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만 봐도 10.5%, 30%면 지금 있는 게 하나라면 2개를 더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있는 거 전체보다도 훨씬 많이 설치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거 근데 단순하게 2배 더 많이 설치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2030년이 되게 되면 에너지 발전 비중, 에너지 생산 용량도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거예요. 지금보다는. 이게 전체가 커진 상태에서 30%를 채운다라는 얘기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2배 더 설치하는 거 그거보다도 더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 2030년에 신재생에너지 30% 발전 비율 30% 달성 계획은 실천을 하려고 푸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소위 얘기하는 대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트레이딩 하는 거, 매매하는 거, 이런 쪽, 이런 종목, 이런 섹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도 트레이딩 해야 될 종목들도 있긴 하겠지만요. 조금 큰 종목들 위주로는 매수 후에 보유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첫 번째 볼 종목, SK오션플랜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 SK오션플랜트는 제가 야인시대에서 또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1차로 목표가 달성해서 리뷰를 한번 해드렸고 2차 목표가도 제시해드린 상황인데 자, 요거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되게 못 움직였는데 이게 전환사채를 발행해 놓은 게 있어요. 뭐 얼마 전에 또 발행한 게 또 주식으로 전환되고 지금 전환될 게 뭐 한 200만 주 정도 그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잘 못 움직이는데요. 자, 이럴 때가 사 모을 때입니다. 이럴 때가 사 모을 때인데 뭐 몇 가지 되게 좋은 일들이 있죠.
지금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안마 해상풍력 그쪽도 수주를 한 게 있고 또 대만 쪽에 뭐 저 아시아 국가라는데 대만이겠죠. 대만 쪽으로 추정되는 그런 쪽에서 수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 저 해상풍력 입찰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하부 구조물 쪽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 저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이죠. 유럽 쪽에서 하부 구조물이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이 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가 뭐 계속 이렇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일정 부분 이렇게 움직이다가 매물 소화가 끝나면 튀어오르는 그런 국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시면 뭐 상당히 좋은 그런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종목은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오션플랜트는 그 풍력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면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관련이 있죠. 태양광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풍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뭐 이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적자나는 기업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적자나는 기업들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얘기를 안 해드리고 있어요. 뭐 적자나는 기업들 보고 그런 것들은 그냥 트레이딩 용도 요 정도로 이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 대명에너지는 뭘 하는 회사냐? 태양 모듈을 만든다든가 부품을 만든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신재생에너지 뭐 설계, 그 다음에 조달, 시공, 그 다음에 뭐 운영 같은 이런 전 단계에 걸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신재생에너지를 지금 뭐 태양광이고 풍력이고 엄청나게 많이 설치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대명에너지 같은 기업들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이 대명에너지가 한 4,6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 올해 실적 나올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이 97억이었는데 올해 한 195억 정도 예상되니까 작년보다 영업이익은 2배 정도 2배 이상 늘어난다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절대적인 숫자는 195억이면 시가총액 4천억이면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요거 내년 정도에는 아마 지금 여기 259억 정도가 예상치로 찍히는데 저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쪽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나는 업체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 뭐 적자 기업이 아니고 이 실적이 계속 늘어나면 밸류에이션 뭐 영업이익보다 뭐 한 20배, 20몇 배 정도 비싼 거 이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대명에너지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 섹터 한번 볼게요. 자,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도 지금 다음 달 정도부터 원앱이 먼저 우리나라에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스타링크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위성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6G 하려면 이거 6G는 위성통신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시장은 구조적인 성장 시대로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세트리가인데 뭐 요거도 가끔 좀 말씀드리고 야인시대에서도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요건 2차 목표가까지 달성했던 것 같은데 자, 이 세트리가인은 국내 유일의 위성을 통으로 그냥 턴키로 수주해갖고 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위성 턴키 솔루션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조금, 작년하고 재작년, 요때 실적이 조금 안 좋았죠. 자, 재작년이 한 44억 정도, 재작년이 44억 정도 적자 났고, 작년에 31억 정도 적자 났습니다. 올해는 흑자 전환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충분히 투자 가치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요거는 방산 쪽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 부분이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시장 예상치 정도 그 정도는 충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부터는 실적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4분기에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한국항공주가 다른 종목들보다 못 올라온 거는 실적 성장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 올해 4분기 정도의 실적을 눈으로 보여준다라면 그때 주가는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시청자님들 좀 크게 보시면 됩니다. 좀 크게 보세요. 크게 보면 쉽고 큰 길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은 뭐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보면 이쪽에 투자해갖고 좋은 종목 투자해갖고 들고 가면 되겠네, 이런 큰 길이 보이잖아요. 자, 정책 수혜주 위주로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액 때는 또 야인시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뭐 그런 쪽도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전액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